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종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오늘 중요한 이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중요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재 자산 시장의 변화를 알고 대응하시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풀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파월 연준 의장은 며칠 전 FOMC 연설에서 여전히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테이퍼링을 시행하지 않고 경기 부양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 하였죠. 이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느슨했던 방역 조치를 조이면서 다시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6조 원대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전 세계가 다시 방역의 고삐를 조이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많은 돈들을 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들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 자산의 가격도 상승하겠죠. 하지만 그중 전 세계적인 거래를 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상승은 더욱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 현재 주식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초기에 터지고 난 직후를 제외하면요, 지속적인 상승을 조정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상승세의 둔화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각 국가들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꾸준히 시세 상승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시세가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전에 보였던 것처럼 급등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정부들이 이미 높아진 부동산의 가격을 견제하며 시세의 상승을 저지하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급등을 보일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무엇일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다른 투자 자산들과는 다르게 전 세계의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따른 경제 타격의 두려움이 있는 국가의 자금이 가상화폐에 몰리게 되겠죠. 또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중국발 악재로 인해 큰 조정을 거쳤고요, 이를 회복하기 위한 급등이 언제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든 가상화폐에 대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비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꺾인다면 가상화폐의 시세 상승도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때 본격적인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세가 잠식이 된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하기에는 지금까지 풀려버린 돈의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 국가는 지금까지 찍어낸 엄청난 양의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국의 주식과 경제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저지가 된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은 금리 인상을 쉽게 하지 못하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됨으로써 무역과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행하지 못하니 투자 자산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가상화폐의 시세가 가장 상승할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을 알기 위해 현재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유전자 시퀀싱 결과 델타 변이로 확인된 사례가 93%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난 2개월 동안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이를 인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면요, 이제 미국의 백신을 맞아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행 규제 변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요, 백신을 3번 접종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히 격상하였고 백신의 공급 또한 서두르면서 확산세를 최대한 막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저지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가상화폐의 시세도 그에 따라 상승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오늘 중요한 코인들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분석해드릴 코인은 대장주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대장주이자 코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코인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 먼저 복귀부터 하고요, 이제부터 비트의 시황에 대해서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알트들에 대해서 조금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 대해서는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의 매수 포인트는 바로 저점 부근이었고, 이 저점을 코인킹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잡으셨고 1차 매수 또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어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매수를 잡은 시점, 왜냐면 손절가가 낮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매수를 잡는 게
가장 리스크적으로 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 하나와 산 두 개가 나오는 이 포인트에서 1차 매도, 저점에서 잡은 분들조차도 50%의 최소 매도가 돼야 한다고 다시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락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이 나왔던 일봉상, 긴 일봉상 나왔던 매수세가 강한 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기보다는 1차적으로 반등 후에 저는 눌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무려 비트코인은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저점을 살짝 깨긴 했으나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5%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영상까지 말씀드렸던 거에서 제가 보는 방향은 예측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만약에 제가 틀리더라도 저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흐르더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코인킹에서 바로 대응 영상 올려드렸겠죠. 그러면 이때마다 뭘 하셔야겠어요? 코인킹에서 예측 그리고 대응 다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는 방향으로는 나왔고요. 지금부터의 방향으로 어떤 방향이 나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반등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방향을 말씀드렸죠? 바로 산이 하나가 더 나온다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현재의 산보다 높은 산이 또다시 그려지는 방향인데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지금 방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위 아니면 아래겠죠. 네. 방향은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 뭐 옆으로 가는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저는 이 구간까지는 봤었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횡보시킨 후 다시 내려가는 방향, 그리고 1차적으로 나왔던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체크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도 제가 보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향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방향에서 현재 나왔던 이 방향이 보는 방향에 따라 참 다른데요. 이 방향이 이렇게 보면 상승 추세형 캔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방향에서 눌리고 다시 중간값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항을 다시 돌파해서 이 봤던 저항대에서 쌍구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쌍봉의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쌍봉을 만들고 다시 여기서 쌍봉 후에 떨어지는 흐름이 1차적인 방향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더 큰 상승으로 산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겠죠. 근데 걱정 마셔야 할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단 이진환이 보는 방향은 현재 돌파보다는 다시 눌려서 시간끈으로 내려올 거라 보고 있고, 그게 아닌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바로 영상 찍어서 대응법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확실히 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1번의 경우든 2번의 경우든 둘 다 어차피 영상에서 다뤄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 방향에서 일단 현재 보는 방향은 아래지만 위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걱정 마시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끄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가든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데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고요. 일단은 비트는 시간을 계속 끌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던 어제 5%의 구간까지는 제가 보는 방향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비트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트의 현재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트를 복귀해 봐야겠죠. 어제 제가 급등하는 알트들 어떤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잡아야 하는 알트들 바로 8월의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기억 못하시면 지난 영상 3번은 돌려보고 와야 합니다. 뭐라 말씀드렸죠. 8월의 포인트는 7월이 양봉인 애들 들어가라 했습니다. 보라, 지금 이 시간 8월 6일 기준으로 오후 12시 15분입니다. 딱 나오고 있죠. 7월에 월봉이 양봉인 애들 8월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 언제라 했죠? 7월에 봉의 2분의 1 시점이 매수 1차 포인트라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왈트들 다 보면 똑같은 공통점 나올 겁니다. 바로 월봉이 양봉인 애들 맞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모든 코인 다 공통점이죠.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효한 상태고요. 봉을 볼 때 매도 시점 어느 시점이라 말씀을 드렸죠. 바로 리스크와 같이 매수를 할 때는 7월의 봉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건 6월의 봉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6월의 고점이었던 이 부분이 1차 매도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과 같이 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급격한 상승 후에 내려온 흐름은요, 이평선 자체가 역배열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역배열순으로 강한 저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강한 저항인 이 선이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수는 7월의 봉의 2분의 1 시점을 보고 매도는 6월의 고점을 기준으로는 매도를 분할적으로라도 해야 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과 같이 이평선으로 벗어난 흐름은 사실상 매수를 잘 하시더라도 매도는 부분적으로는 하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매도도 하지 말고 존버만 하면 아무리 지금 내 수익이 30%면 뭐합니까? 매도를 해야 수익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손절이에요. 바보같이 나는 아직까지 여기 있는데도 손절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미련한 거죠. 오히려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오히려 손해를 금방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매수 전략과 투자 전략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월봉상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지금 다 급등했어요. 대표님, 그럼 언제 우리 코린이들 또 매수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봐야겠죠. 이제 월봉을 베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작은 봉을 분석해 봐야겠죠. 월봉이 결국 양봉이란 얘기는 주봉은 당연히 양봉이란 얘기예요. 보시면 지금 주봉이 양봉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다른 봉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이 다 양봉이죠. 내가 월봉으로 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주봉적인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상 너무 급등한 애들은 지금과 같이 이런 급등한 애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급등하기 전에 차트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급등하기 전 차트들 있죠. 급등하기 전에 아직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 거래량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어필해 드릴게요. 바로 보통은 급등을 하는 패턴은요, 양봉의 점점 기간이 작은 패턴에서 점점 커지면서 최후적으로는 장대에 나오는 패턴을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작은 패턴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거래량입니다. 이게 주식에서 많이 보는 방법인데요, 작은 봉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는 그만큼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에서 거래량이 캔들이 커질 때마다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면 최후적으로는 거래량의 포텐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고요. 그 다음 그거에 맞는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 터지면서 매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거래량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과 같이요. 보시면 지금 밀크도 마찬가지죠. 점점 지금 보시면 방금 나온 것처럼 거래량이 하다가 포텐이 터지고 거래량을 소화를 했지만 거래량이 아직 보시면 1대1 비율이지만 거래량을 소화를 못했어요. 결국 이만큼의 거래량을 매집을 했지만 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이 거래량과 아직 캔들상 움직이지 않은 애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크 잠깐만 볼게요. 밀크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먼저 7월에 움직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역배열된 볼벤을 넘고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 얘기는 이런 코인들은 오히려 먹더라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부분까지 십자봉으로 달려서 밀크는 오히려 8월에 베스트 봉이 나오려면 오히려 지금 봉이 아니고요, 십자봉으로 마감을 치고 매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 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8월이 끝나면 오히려 9월에 포텐 터져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봉은 눌린 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오파를 만드는 봉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8월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더라도 십자봉에서 이 봉을 보시고 윗꼬리다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 가격이 결국 1385 이 라인이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급등이 나오면 이건 그냥 버리세요. 왜냐면 이거의 베스트 봉인 봉은 십자봉이에요. 8월에 십자봉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1파 2파 만들고요, 3파로 다음달 9, 10, 11월에 이 음봉만큼의 비율로 1대1로 여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엘리엇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2파보다 낮은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5파까지 이어져서 지금 다시 형성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고점 돌파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월봉을 보시고 월봉 매수 시점을 하시는 분들의 매도 시점 잡아드렸고요. 월봉을 못 보시고 지금 내가 매수를 어떤 시점에 해야 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8월은 메이저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메이저는 어떤 거 들어가야 했죠? 이더리움이라 했고, 이더리움 어제 어떻게 됐죠?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정확히 제가 전 영상에서 그대로 돌려감기 하시면 될 거예요. 뭐라고 나왔죠? 비트 따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산 타고 간다 했고, 이 방향 그대로 벗고 이제부터는 매물대 만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상 먹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더리움은 추천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왜냐면 지금부터는 정말 급등을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박스권 형성상 이 라인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상 매도대예요. 만약에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박스권에서 이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박스권에서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눌림봉들 있죠. 음봉으로 떴던. 지금 이게 짝수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짝수로 나왔거든요. 보통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많이 보시잖아요. 트레이더분들이. 그리고 이제 유명한 캔들 차트나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이 짝수 패턴이라고 해서 홀수와 짝수로 나누는데, 홀수는 보통 매도를 뜻하고 짝수는 매수를 뜻하는데 지금은 짝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매물대를 보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봉이기 때문에 추후에 코인킹에서 한 번 더 이더리움에 대해서
대해서 다뤄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60%에서 70% 매도는 돼야 하는 구간인 것 같고요. 30%는 지금부터 나오는 패턴에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에서 상승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급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대로 꽂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70% 매도하고 30%는 코인킹 다음 영상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지켜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 메이저는 비트하고 이더 빼고는 정말 웬만하면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이번 달은 저시총 그리고 가격이 낮은 애들 위주로 찾아보고 지금과 같이 먼저 이런 애들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눌렸고요.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공통점도 잘 보세요. 고점 대비 저점 찍고 지금 피보나치로 도입해보면 31.8% 이상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냥 이렇게 따질게요. 그냥 쉽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차트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전문적인 거 안 쓰고 오히려 더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가 궁금하냐면요,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고점과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냐 나올 수 있느냐를 봤을 때 보통 피보나치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냥 이거를 3등분을 할게요. 그 중에 또다시 반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반등한 게 어느예요? 반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대로 다른 것들도 똑같이 차트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고점 대비 저점을 이었을 때 반 이상인가요? 안 나왔죠. 그 얘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란 봉이란 겁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게 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봉들이고요. 캐리포트골도 마찬가지고요. 급등을 한다면 윗꼬리를 단다면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코인들 다 마찬가지로 차트 그리고 있고, 최종 정리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말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8월에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이더와 비트 외에는 지켜보자. 그리고 건들고 싶으면 잡주라고 불리는 애들이, 우리가 2017년도에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메이저라고 하는 코인들이 이오스나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사실상 2020년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메이저는 지금 코인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시대적인 유물을 버려야만 우리의 투자 관점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우리도 변화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어른분들이 특히 꼰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기억을 계속 되살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꼰대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투자자분들이 보는 관점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라는 자세가 틀려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가상화폐라는 시장은 일반 투자와는 다르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니까 투자를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오히려 시드가 적으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메이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오스나 비트나 이더 같은 거 있죠. 안전한 투자로서 권하는 건 맞지만 변동성을 극한으로 체험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벌려고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가상화폐의 매력은 뭡니까? 바로 급변하고 급등하는 코인들이에요. 우리가 1% 2% 먹으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0% 아니면 뭐 60% 급등하는 그 이상도 급등하는 코인을 하기 때문에 중독성도 강한 건데, 투자는 반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시드는 적은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이더리움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더리움이 10% 이상, 비트코인이 10% 급등하는 걸 먹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끔 볼 때마다 아니 이렇게 급변동하고 시세 변동이 많은 거에 그런 투자를 권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시장이 그러면 그런 투자를 해야죠.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건 2%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거기에만 넣는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면서 20% 30% 급등하는 건 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떤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본질적인 거에 이해하신 후에 그런 급변동성을 이해를 하셔야죠. 이렇게 오늘 동안 중요 포인트들 다 알려드렸고요. 저희 이벤트 중인 거 아시죠? 코인킹 5만 공략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코인킹에 더 나은 영상을 찍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진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